(2022년 1월 9일) 이정훈입니다. 제목: 조만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저 이정훈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이겁니다.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어제 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시 이충문화센터에서 열린 평택의 순직 소방공무원 3명 합동 연결식에 참석한 사진입니다. 이 세 분의 소방관은 1월 6일 평택에서 공사 중이던 냉동창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불기에 객이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연결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월 8일 새벽이었답니다. 본인이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연결식장에 가셔갖고는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켰고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순직한 3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1계급 특진 옥조 근조 훈장을 추수하고 이분들의 유해는 대전 현충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참 대통령이 이런 행사에 가준 건 참 고맙죠. 우리 유니폼 입은 사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대장인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가는 건 참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탁현민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하고 지극히 정치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우지 못합니다. 이 세 분의 소방관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또 원인은 원인대로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 1차 불이 났었습니다. 1차 불이 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또 바로 한 겁니다. 왜? 숨어있는 불들이 우리 흔히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우레폼 속에 숨어있다 확 커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사태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불씨가 잦아들어 현장 투입을 했던 것이다. 일부러 사지에 집어넣은 건 아니다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집어넣었다. 이건 지휘부의 판단 미스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했습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이게 전공로의 소방지부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에 이어 무리한 진압 명령으로 또 동료를 잃었다. 그때 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현장에는 그러니까 현장에 공사하던 분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 대원들을 넣어서 잃게 하느냐, 목숨을. 위기를 모면하려는 주장이나 하지 말고 무리하게 사람 투입했다는 잘못을 인정해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분의 유족들도 아니 발화 현장에 사람이 없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이제 찾아보라고 들어가게 했느냐. 그러다가 세 분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간 건 아니겠죠. 작년 6월에 이천에 있는 마장, 거기 쿠팡 덕평 물류센터, 그 영동고속도로 부근인 것 같죠. 거기 화재 때도 소방관 한 명이 불이 잦아진 다음에 들어갔다가 숨진 바 있는데 왜 같은 사고를 또 했냐, 이겁니다. 소방당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죠. 통상적으로 완진이 안 되고 연기가 자욱하면 진입하지는 않는다. 완진은 불을 완전히 끈 거죠. 근데 뭐 불이 완전히 끈 다음에 뭐 그건 당연하지만 그 전에도 연기가 자욱해도 요원들은 투입하지 않죠.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투입을 해서 잔불을 끌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잔불 처리가 필요했고 확인해야 되니까 이분들을 투입했는데 갑작스럽게 연기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분들을 수색하는 게 어려웠다, 이렇게. 이러한 걸 뭐 그렇구나 하고 일반인들은 보실 텐데, 구본철 씨라고 국회의원 한번 지냈던 분입니다. 이번에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 평택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 정권에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뭐냐 하면요, 이미 법이 다 만들어졌어요. 원래 만들어져갖고 1월 22일 시행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냥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 1조는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해놓고 2조에서는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를 얘기하고요. 중대시민재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다 라고 하며 그 중에 어떤 재해냐는 가나다라로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중대 시민재해, 물론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람도 처벌을 하지만 중대 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조인데 10조 1항을 보게 되면 그 앞에 9조가 있는데 9조를 위반하여 어찌어찌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자가 문제입니다.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을 경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자, 제가 지금부터 이의 제기합니다. 소방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죠. 이 소방관이 3명이 희생됐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아닌가요? 이제 위험한 자리에 시민을 투입한 겁니다. 그죠? 투입은 누가 했느냐? 평택 소방서장이 했는지, 경기 소방본부장이 했는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는지, 대통령이 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들이 만약 했다고 하면 그들이 처벌받아야 된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소방관의 최사령관은 대한민국 군과 똑같이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분들의 연결식에 참여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 의문이고 문제점 제기입니다. 물론 중대시민재해까지로 제기는 안 할 겁니다. 왜? 소방관들은 애국심이 있고 본인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분들이니까 또 소명의식도 있고 하니까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바로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제기합니다. 왜? 기존 법만으로도 이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일으킨 걸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옥상옥을 만들어서 국가 경영자는 물론이고 기업인들도 꼼짝 못하게 얽어매면 국가가 망가진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냐를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기업주가 그 일을 하게 했으니까 공장을 차렸으니까 그 사람이 하도록 명령한 큰 지시를 내렸죠. 그 사고가 난 그 현장은 뭐 현장 책임자가 지시했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보면 오너가 한 거죠. 오너를 처벌하겠다는 게 이 법입니다. 근데 사고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경우 있잖아요. 또 본인들이 운이 좋거나 또 어떻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주도 살고 다 사는데 잘못되면 기업주까지 책임이 지는 겁니다. 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신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대에게 부대장 보고 그 책임자 보고 너 저기 가서 결사적으로 지켜. 결사란 건 뭐고요? 가서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키면서 그걸 막아내. 너 죽으면서. 목숨하고 바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대시민재해를 명령한 거 아닌가요? 우리 혈사적으로는 너무 쉽게 쓰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저희 같은 기자들도 사건 나면 들어갑니다. 뭐 무너진 현장도 들어가 보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전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뭐 현장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지만 그 사고 나면은 동아일보 사장을 자를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다치더라도. 그러면 저를 보낸 뭐 부장, 국장 이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다 처벌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군인들도 가서 죽으면 다 책임지라는 거고 소방공무원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이게 이런 법이 뭐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법은 이미 다 있습니다. 또 만든 게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이런 법을 만든 것이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로 가게 하는 요소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생겼느냐. 기억하십니까? 구의역 서울
구의역이면 2호선인가 그 스크린 도어를 하다가 한 근로자가 사망했죠. 그 다음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근로자가 사망했죠. 그때 그 사망 중에 한 분이 김용균 씨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강화했어요. 기존 법을. 그래서 그 기존 법을 새로 강화한 법을 김용균 법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기업살인법을 만들었답니다. 기업에서 노동자를 죽게 했을 때 그걸 살인으로 보고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영국에서 만든 적이 있겠죠. 근데 영국에서 보편화된 법은 아닐 겁니다. 그 정신에 따라 만들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리고 2020년에 이천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화재가 나서 38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후진국형 중대재해다.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면 경영 책임자와 기업까지 처벌하자라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자는 대책을 정부가 검토합니다. 이럴 때 정의당이 어떤 당인지 아시죠? 강인미 의원이 중심으로 현재의 국회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국민동의 청원이 일어납니다. 이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청와대에 막 국민청원이 들어가서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이 입법 청원이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국회에서 이걸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2월 달에 이 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많아지니까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김미숙 의원, 이용관 의원 이 법을 만들자고 단식 농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김태년 민주당 대표가 여기를 방문합니다. 지지한다는 뜻이죠. 27일 날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방문합니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방문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세가 만들어지니까 막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또 산업현장이 많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주들은 아무것도 지시를 못한다. 이거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지만 통하지가 않죠.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2일 시행되려고 합니다. 근데 시행 직전인 1월 6일 날 평택에서 소방관 3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법 적용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보면 이 법도 적용해서 경기소방본부라든지 평택소장, 소방서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도 책임을 물어야죠. 정신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물으면은 대통령이 소방서장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졌을 때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뭡니까? 전문가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희생될 수 있어요. 옛날에 북한에서 6호급 잠수함이 흘러왔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따고 들어간 게 누굽니까? 유니티 대원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폭발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북한 땅굴을 발견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특공연대나 이런 수색대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앞에 개를 먼저 집어넣지만 잠수함은 그것도 안 되니까 안 되고. 근데 개는 폭발물에 걸려 죽어서 사람들은 이제 안전했는데 하여간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위험한 현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천안함 사건 났을 때 다음 날인가 배낭 메고 백령도 들어가는데 배 타고 가면서 뭐가 또 꽝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 대통령까지 책임을 다 무나요? 이렇게 소명의식 의식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스스로 했어 그러겠지만 희생되고 난 다음에는 그 노조나 또 가족들은 강제 지시였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을 최고한테 묻자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겁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면 이대로 가면 이게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기존 법률로 해야 되고 그게 가혹하다면은 그게 좀 심한 상황이라면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도 사건이 났을 때 어디 누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위험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안 구하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사태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산업체에서 뭐가 돌아가다가 누군가는 위험한 일을 해야 돼요. 그걸 해내고 전문가들이 잘 해내죠. 한전 직원들 보게 되면은 고압 송전탑에 올라가서 외줄 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받는 건데 그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못하게 되면 전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습니다. 이 방송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딱 지적하면서 구본철 씨가 중대재해법 제정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자 소방관 희생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 뭐냐라고 딱 물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는 스몰 인민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토록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갈 주사파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가를 이끄는 게 아니라 운동권 하던 애들, 이 대체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 안 했잖아요. 이거만. 이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남북 문제, 국방 문제 다 이렇게 개판 만드는 거잖아요. 인민민주주의 표로 위주로 가고, 결국은 지금 히트를 치는 게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이 멸공 이거 아닙니까? 멸공. 제가 앞에서도 멸공했지만 역시 오늘의 주제는 멸공입니다. 멸공. 어떻게 다 무너진 공산주의를 아직도 따라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인민민주주의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지만 한번 우리 국회에서 다시 검토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힙니다. 멸공!